예, 앞선 두 보도에서 보셨듯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만 오히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좀 기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야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뒷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정치부 국회반장 김수홍 기자가 취재한 게 많다고 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어제 대통령 문자가 노출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런 요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 구급 공무원 발언과 문자 유출로 권대행은 두 차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과거 검수완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이 곤란해진 일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 현재 체제로는 위기 수습도 어렵고 여권이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당원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당대표 권위 그리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권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 두 번째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가 되면 가능합니다. 최고위는 9명 가운데 현재 재적 인원이 7명입니다. 예. 4명이 사퇴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지도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 상황이 된다는 당원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4명이 사퇴해야지 이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몇몇 최고위원들은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대위 전환을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권성동 대행이 물러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다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직접 이제 그만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사태를 수습하자 이렇게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뭐 진수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대통령실의 기류는 정반대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권대행은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은 의총이 열리면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간단치가 않군요.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 뽑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 국정감사와 예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4-5달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이철규 의원이 또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던데 이준석 의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 양두구육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상황을 악화하는 언행을 자제하라며 좀 이 대표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게 될 경우에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요구만 더 당내에서 커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두 차례나 당을 뛰쳐나가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국내산 유군이 이 비빔밥에 당근이니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돕겠다는 이 실제 내부 총질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지구를 떠난다더니 세상을 어지럽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예, 뭐 과거 얘기이긴 합니다만 참 묘한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자, 1차 컷오프 결과가 이재명 이제 3명으로 주자가 압축이 됐는데 이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파란불입니다. 반 이재명 진영에 섰던 서른, 박용진, 강병원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협공을 당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예. 서른 의원이 탈락하게 된 것도 이낙연계의 결집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이 의원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2명만 확보하면 지도부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컷오프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친명계입니다. 이 의원이 당선될 경우
친명 지도부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끝나고 정기국회 전인 이때가 보통 정치권이 조용할 때인데 뭐 상당히 혼란스럽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수홍 기자. 예.